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만나 지난 4년간의 행정부 업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일주일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뉴스맥스가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트럼프와 펜스가 의사당에 침입한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운동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을 대표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최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조 바이든의 1월 20일 취임식 이전에 사임하거나 퇴출시키려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소식을 전한 고위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축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FBI는 어제 대통령 취임식 전날까지 50개 주 전체의 주 의사당에서 무장 시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FBI는 최근 며칠 동안 1월 20일 취임식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경우 주, 지방 및 연방 법원과 건물을 습격할 것을 촉구하는 그룹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주 정부가 어느 선거인단을 인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 모든 주에서 관공서를 습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FBI는 1월 16일 워싱턴 DC로 이동할 것으로 확인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FBI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의회가 수정헌법 제25조를 통해 대통령을 제거하려 한다면 거대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릴랜드 민주당의 제이미 레스킨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의회에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려 했지만 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의 알렉스 무니 하원 의원이 반대해 저지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25조 발동에 대해 논의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그 통화 이후로 펠로시 의장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티니 호이어 의원은 의회가 이 결의안을 오늘 저녁 표결에 붙이고 이어 내일 오전 9시에는 탄핵 결의안에 대해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카일 비더만 주 하원의원은 어제 뉴스맥스 TV의 크리스 살세도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DC를 민주당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한 만큼 텍사스주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더만 주 하원의원은 텍사스주 의원들이 이 움직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몇몇 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텍사스주는 분리 독립하기에 유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텍사스주가 시작하면 다른 주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구 매체인 게이트웨이 푼딧은 민주당이 스윙 스테이트들을 훔쳐갔듯이 텍사스주를 훔치기 전에 취하는 좋은 움직임이라면서 미국의 헌법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텍시트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에 모든 코로나19 백신 투여량을 일부 억제하지 말고 방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 장관은 오늘 아침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당국은 안전재고로 2차 복용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분히 제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주정부와 의료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백신을 이용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1월 11일 현재 2,500만 명 이상의 분량이 각 주에 배포됐지만 실제 접종을 받은 사람은 900만 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자르 장관은 주지사들에게 65세 이상 노인과 동반자가 있는 65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스뉴스의 보수 논객인 션 해니티는 어젯밤 방송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들이 계정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맹비난하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 관련 기사를 검열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해니티는 FBI가 가지고 있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속에 있는 컨텐츠가 국민 정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며 수많은 정보원들로부터 이 콘텐츠가 바이든 가문과 민주당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모든 단체들이 법과 질서, 탄핵과 같은 문제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어쩌면 수정헌법 제25조가 될지 누가 알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주최한 온라인 연설에서 VOA 일부 직원들이 자신이 연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었다며 그들은 미국 외교의 목소리가 미국의 소리로 방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하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종류의 검열 본능은 위험하다며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권위주의는 도덕적 의로움으로 가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오늘날 너무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건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워크이즘을 잠재울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무리엘 바우저 시장이 요청한 워싱턴 DC 비상사태 선언을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은 제59회 대통령 취임식에 따른 비상사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연방재난청이 대응하고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외세가 개입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선포하겠다고 했던 비상사태가 발령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에폭타임스의 조슈아 필립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세 선거 개입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조지아주에서는 4명의 남성이 경찰에 기소됐는데 그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스탠턴 조지아가 집에서 사망했다고 11 얼라이브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알파레타 경찰에 따르면 그가 지난 토요일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그의 집에서 장총 2정을 압류했습니다. 53세의 스탠턴 조지아는 의사당 불법 난입 및 통행금지 위반으로 워싱턴 DC 경찰에 체포됐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의회 난입 사건 과 관련한 사망자는 경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페이팔 홀딩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도와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Give, Send, Go를 차단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팔은 이 모임의 주최자 중 한 명인 알리 알렉산더의 계정을 폐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페이팔이 폭도들이 워싱턴으로 여행하는 비용을 지불한 그룹 중 하나인 조이 인 리버티의 계정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빅테크 회사의 플랫폼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 수만 명의 계정을 정지시킨 이후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일단 지금 워싱턴 DC에서 뭔가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면담은 의회 난입 난동이 벌어진 이후 처음 둘이 만나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둘 사이에 좀 어색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인데, 현장을 목격한 고위공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만남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가 해온 업적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이제 일주일 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가지는 일주일 뒤까지 일주일간에 어떤 행로를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도로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현재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DC를 탈출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소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 내에 군부대가 들어와 있죠. 15,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허가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공군과 지상군을 모두 포함해서 6,2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 주둔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 방위사령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 최고 15,000명까지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허가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15,000명을 다 보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200명 그 주 방위군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군인이 들어간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최소화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이죠. 버추얼,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취임식이 중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치중하는 그런 약소한 취임식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소한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혹을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승인하는
이런 발표가 또 있었죠. 이건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이 비상사태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비상사태 선포가 아니고 무리엘 바우저라는 워싱턴 DC 시장이 선포한 겁니다. 워싱턴 DC 시장이 아시다시피 1월 24일까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워싱턴 DC의 자체 예산만 가지고서는 이 비상사태를 유지하거나 이 비상사태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 이 비상사태를 연방 차원에서, 연방정부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예산 비용을 국가재난청으로부터, 연방재난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EMA라고 하죠. 이 연방재난청의 예산을 이용해서 이 비상사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무리엘 바우저 시장이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해외에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이제 확실한 정황이 보고가 돼가지고 그 보고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얘기해 오던 그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 그 비상사태가 이미 선포가 됐고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따라서 일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유튜버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슈아 필립이라는 에폭타임즈의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기자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았는데 이 대통령이 그런 비상사태에 서명한 것은 없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다만 워싱턴 DC 시장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해 준 그런 것이고요. 이 승인이 갖는 의미는 연방재난청, 그러니까 FEMA에서 예산을 대서 비상사태에 필요한 비용들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즉, 이 선언문 내용에 보면은, 그 대통령 성명 내용에 보면은 연방정부가 100% 그 비용을 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내용 중에 워싱턴 DC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워싱턴 DC의 대통령 취임식을 예전처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처럼 한다면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워싱턴 DC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인가 라는 그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성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비상사태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또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제 큰 그림을 놓고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 지금까지는 그것이 무슨 속이기 위한 속임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방해하려는 그 행동들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는 탄핵을 막겠다, 탄핵을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모종의 사인들이, 신호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에도 그랬지만은 펜스 부통령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라라는 의회의 요구는 펜스 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는 내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지금 표결에 붙이겠다.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하원의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의회 난입 사건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친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실제로 의회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벌였다라는 것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의안, 탄핵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회기 중이 아닙니다.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방 하원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방 상원은 1월 19일에 첫 모임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에 의회 모임을 가지는데
하루밖에 없는 것이죠. 1월 19일 날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원이 과연 그것을 그런 결론을 내릴지 안 내릴지 지금 알 수가 없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탄핵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걸 탄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1월 20일까지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사람들이 음모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라든가 새로운 국가의 독립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선거를 뒤집기 위한 다른 어떠한 노력들, 비상사태 선포라든가 계엄령 선포라든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지 마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의회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면 민주당은 똘똘 뭉쳐있고 공화당도 반트럼프 인사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내비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내비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올가매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상원에서도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1월 19일 날 회기를 소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면 그러면은 연방 상원이 좀 더 빨리 회기를 앞당겨서 소집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19일로 하는 것은 어차피 부결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면 먼저 기각되는 것보다는 마지막 날 기각을 시키는 것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매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이 1월 19일 날 회기를 소집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역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수정헌법 25조 발동 안 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로 임기를 좀 마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굳이 이 주 방위군을 한두 명도 아니고 15,000명까지 이 워싱턴 DC 안에 집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 15,000명이 주둔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거의 이 쥐새끼 한 마리 통과하기 어렵게 꼼꼼히 방어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DC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로 따지면은 한 구 하나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15,000명의 병력이 둘러싸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철통 경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FBI 쪽에서 해답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FBI에서는 지금 FBI 내부 게시판 내용이 지금 외부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 게시판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두 주가 아니라 전국 50개 주 전국에서 주 의사당을 타겟으로 하는 무력 시위가 예상이 된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시위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무력 시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워싱턴 DC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력 시위가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1월 16일 날 이 무력 시위대가 워싱턴 DC로 잠입해 올 것이다 라는 첩보까지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 것까지 지금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내용이 지금 FBI 게시판 안에 올려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군 병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 사태를 미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 난입 사건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류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의회에 난입한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파들이다,
이 프로 트럼퍼들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죠.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들의 신원들을 각 지역 방송국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온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전에 친트럼프파 해서 시위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다. 큐어넌이다. 큐어넌이라는 걸 참 잘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큐어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그 사람들이 친트럼프 진영의 행동대원들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보수 진영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사실은 큐어넌도 아니고 친트럼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안티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해서 기사로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정말 혼란스러운, 그리고 또 워싱턴 DC의 경찰관들 쪽, 의회를 지키고 있는 의회 경찰관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회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 지금 계속해서 업무정지, 대기발령 이런 조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얘기가 보도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애슐리 바빗을 총을 쐈던 그 당사자, 그 경찰관이 처음에 정직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직되는 경찰관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은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의회에 난입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난입 현장에 대한 모습들, 영상들도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사제 폭탄까지 등장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소련의 대통령을 했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까지도 러시아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사전 계획된 게 분명하고 난 누가 이걸 시켰는지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누가 시킨 거다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며칠 안에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며칠 안에 미국에서 이게 진짜 밝혀질 것인지, 누가 이렇게 한 것인지 밝혀질 것인지 저희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독일에 있는 도이치방크, 그러니까 독일 은행이죠. 독일 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기사여서 사실은 저희가 100%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기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부 파악을 좀 다시 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방크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억 달러의 대출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출해 주었던 금액이 다 합치면 한 2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3억 달러가 넘는 돈이 대출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도이치방크 간의 이런 거래가 중단되게 된 원인이 결국에는 의회의 난동 침입 사건, 습격 사건 때문에 도이치방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그런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 좌파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과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정말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이번에 의회 습격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가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올가매는 노력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압박 수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의 예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팔이 이 기독교 기금 모금하는 기독교 단체의 계정을 중단해버린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Give, Send, Go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 단체이고, 본인들 스스로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는 모금 활동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의회 난동 사건이 있었던 날 벌어졌던 집회가 있었죠. Save America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크라우딩 펀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 단체가 이 단체 하나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사용이 됐는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세이브 아메리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그 행사에 참여하려면 비행기도 필요하고 뭐 숙박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한데 나는 사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행사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주면 그 돈을 본인 여행비에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이트가 바로 기브샌드고라는 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이트가 이곳 외에도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조인 리버티라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조인 리버티도 그렇고 기브샌드고라는 것도 그렇고 둘 다 페이팔에서 계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 폭력으로 이어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모금을 하게끔 도와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페이팔이 거래를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트위터를 비롯해서 많은 소셜 네트워크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일반 시민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의 계정을 강제로 다 삭제해버리는, 미리 통보도 없이 바로 그냥 삭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봤죠. 전 국제사회가 전부 다 이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언제부터 미국이 그렇게 언론을 갖다가 탄압했고 검열을 했느냐. 이거는 미국적이지도 않은 모습이거니와 민주주의 체제에 굉장히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전 국제사회가 지금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정도가 아니라 이 페이팔 같이 돈을 거래하는 곳까지도 이제 다 차단해 버리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 하필이면 기독교 단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민주당 정권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종교 탄압,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말살해버리는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이 나라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기독교 단체를 탄압을 한다?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해서. 의회 난입 난동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 난동한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것을 공모를 했다? 그렇다면은 트위터를 없애든가, 구글을 통해서 서로 G메일 가지고 이메일 주고받아서 모의를 했다. 그럼 구글을 문제시하든가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왜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워싱턴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던, 기금을 마련해 주었던 그 집회가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집회였지 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라고 돈 대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갔다가 마구 가기 연결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차단해버리겠다. 이거는 좀 곤란한 것이죠. 그리고 기브샌드고라는 이 사이트가 단지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이 집회에 가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기독교 모금 단체입니다. 근데 그 일 하나 때문에 이것을 다 끊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걸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좌경화돼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가 이 나라를 점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극좌가 이 미국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을 끝내고 나면 진짜 이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갑자기 좀 암담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조지 오웰이 1984년 이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빅브라더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이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현 사태를 주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FB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각 주에서 무력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또 곤란한 일이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답답한 상황인데 약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서 특별한 연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연설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꺼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워크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아마도 워크이즘을 잠재워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워크니스 혹은 워크이즘 이게 뭐냐 하면은요. 워크라는 말은 awake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wake 잠 깨다라는 단어인데 워크니스 그러니까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각심 내지는 어떤 민감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라는 이야기니까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라, 반응하라, 깨어서 봐라라는 것이죠. 워크이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들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분명하게 지금 지켜보는 이런 것들을 워크니스 혹은 워크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잠재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워크이즘이라는 거, 워크니스라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잠재워야 될 때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원래 이 워크니스나 워크이즘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지켜보고 있는 와치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그런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워크이즘 혹은 워크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잠재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워크이즘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순서가 뭐냐면요. 이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빅테크들이 벌이고 있는 검열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회적인 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켜져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이슈들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는 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해 있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검열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이야기는 검열 본능을 자극한다. 이 지나치게 깨어있는 것이, 민감하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지나치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삭제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검열 본능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없애려고 하는 폭력으로 뒤바뀔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본 것입니다. 이 뭐냐 하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하고 정지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정지시켰을 때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하면 선동을 일으킨다, 폭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삭제한다, 정지시킨다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명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의회 난입 사건이라는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런 선동이나 폭력이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되지 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하지만 그 폭력이 의회 난입 사건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아메리카 연설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도 있고 그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집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했던 말들에 보면은 충분히 선동하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들어가게 만든 것인가?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고르바초프, 저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기획된 거다.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딱 보니까 이것은 기획해서 처음부터 사전 준비해가지고 한 거다라고 딱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사건인데, 그런데 그런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을 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그 당사자들, 난입한 사람들의 계정을 막는 정도라고 그러면 그나마 뭐 경찰 체포영장이라도 있고 경찰 조서라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선을 더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거의 6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의 계정을 삭제해버렸다, 정지시켜버렸다. 이것은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다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켜보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 민감한 게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을 제재하는, 검열하려고 하고 제재하고 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들한테. 더군다나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팔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죄입니까? 트위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팔러로 그랬더니 아예 아마존에서 그냥 팔러 서버 그냥 다 중단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사이트가 다 다운돼 버리는 이번 사태가 팔러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워키즘 혹은 워크니스가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가 되는 것이죠.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좀 잠재워라, 이젠 좀 조금 잠재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연방정부의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제3세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국의 임무인데, 그런데 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받는, 특히 주무부처가 이 국무부입니다. 그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무부처의 장관인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이 그 방송국에 와서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아주 충성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연설하는 거 허락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할지 모른다라고 반대하는 직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연설에서 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 돈을 받고 있는 정부 부처 이 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죠.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목소리 방송이 진짜 미국의 외무장관 아닙니까? 이 국무장관.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총수가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와서 방송을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해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워키즘, 그러니까 워크니스가 지나치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민감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빅테크들이 저러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도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것이죠.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좌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공화당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의,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부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뉴스를 가지고 침소봉대라고 하죠. 너무 막 부풀려가지고 이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다는 뉴스가 지금 저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뭐 5만 군데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나치게 사회적인 이슈의 경각심이 너무나 커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옳게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쿨다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쿨다운 해야 될 때다. 열기를 지금 식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사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문제가 됐던 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지금 쿨다운하고 보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빨갱이들,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그냥 말로는 안 된다. 때려잡아야 되는 놈들이지 말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다. 말로 못 이긴다. 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 물론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이라는 건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고 현재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걸어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정이 공정하고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목적이 옳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고 바르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옳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억지로 약을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약들은 승인을 해주지를 않죠. 부작용이 최대한 없다, 이건 최소화시켰다, 부작용 없다라고 판단할 때 그 약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회가 병들어 있는데 이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이 나와야 하는데 그 처방전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처방전이라면 옳은 처방전이 아닌 것이죠. 부작용 없이 병이 치료가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다. 부작용 없이 이 미국의 병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셔라. 그런 기대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셨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텍사스주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카일 비더만이라는 텍사스주의 주 하원 의원이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주가 분리독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좀 공공연하게 텍사스주 안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더만 하원 의원에 따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에서도 연락들이 온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다른 하원 의원들한테 연락이 온답니다. 그 텍사스주에서 정말 할 거냐? 만약에 텍사스주에서 분리독립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도 좀 가담할 수 있겠느냐?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 의원이 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허튼 소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텍사스주가 분리독립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독립,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과연 분리독립을 한다라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 텍사스주는 사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텍사스주는 원래 역사적으로 봐서도 나중에 생깁니다. 나중에 독립국가로 텍사스주가 원래 생겼다가 독립국가였던 것이 연방에 가입을 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는 것,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분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텍사스주 의원들은 어떤 명분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지금 미국의 연방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막시즘, 이 사회주의에 지금 완전히 점령당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의회가 지금 상원, 하원 전부 다 민주당의 머저리티인데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극좌파들이 지금 점거하고 있는 곳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결국은 데모크레트 막시즘이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민주적인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막시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공산당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나라 공식 명칭 기억하십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에. 공산당인데. 이게 뭐냐? 바로 민주적인 마르크시즘, 그러니까 민주적인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적이라는 건 아무 없는 수식어일 뿐이고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공산주의에 지금 장악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주는 미 연방에서 빠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할 때 뉴스맥스의 아나운서 크리스 살세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브렉시트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브리튼하고 엑시트를 합쳐가지고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 마찬가지로 텍사스가 미 연방에서 탈퇴한다. 그래서 텍시트라는 이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할 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분리 독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비더만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텍사스주가 분리 독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독립국입니다. 에너지 독립. 텍사스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나오고 있죠. 텍사스주 내에서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에너지원이 텍사스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축이라든가 이 농산물도 텍사스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다. 텍사스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텍사스 안에서 생산이 다 가능한, 자급자족이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인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아마 지금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립국가로 세워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도요,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이 미 대륙의 정중심의 아래쪽에 딱 붙어 있죠. 이 남부의 해안선을 통해서는, 이 항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 중남미 지역과 교역을 나눌 수가 있고, 멀리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 유통까지도 지금 다 라인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 여기에 비더만 주 하원 의원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텍사스 주 땅의 95%가 텍사스 주민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주가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아마도 다른 주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겠지만 텍사스주는 미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텍사스가 먼저 탈퇴를 하면 그러면 뒤따라서 다른 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합류하는 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비더만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제 살세도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더만 의원한테. 만약에 텍사스주가 독립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남북전쟁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남부와 북부가 서로 갈라지면서 서로 간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더만 주 하원 의원의 답변은 아주 즉각적이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민투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를 이끌어나가는 의원들, 정치인들과 각 주민들,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의 대화가 먼저 시작이 될 것이고, 주민투표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텍사스주와 주정부와 다른 주 정부들 간의 대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연방정부와의 대화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라 대화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업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민투표만 해도 벌써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민투표에서 충분한 표를 얻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지기까지에는 거기까지는 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진짜로 텍사스가 분리 독립을 할지, 미 연방에서 탈퇴를 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른 주들도 같이 동참하게 될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거면서 탄핵할 것이다라고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지금 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미 연방에서 탈퇴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연방의회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견제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해서라도 이 미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음모론자들은 텍사스가 독립선언을 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선출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까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음모론으로 가는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텍사스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럼 바로 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저버리고 공산주의화 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을 하는 것이다. 정말 이거야말로 배수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 텍사스주가 그런 것에 선봉에 섰다. 텍사스주는 그런 선봉에 설 만한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 주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웃기고 있네라고 얘기하고 무시해버릴 텐데 텍사스주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는 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 프린트. 션 해니티라는 논객이 있죠. 팍스 뉴스를 통해서 보수 색깔이 짙은 그런 논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션 해니티가 어제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엄청 냈습니다. 이 트위터라든가 이런 빅텍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비롯해서 지지자들의 계정들 전부 다 삭제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검열의 문제는 사실 그 전부터 있었다. 가장 비근한 예가 헌터 바이든 이야기다. 뉴욕 포스트에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입수를 해가지고 그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있는 내용물들, 특히 이제 이메일에 어떤 이메일이 오고 갔던 정황들이 나왔다. 결국에는 지금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 이게 바이든 가문의 어떤 자금줄이 되어주도록 했다. 뭐 이런 비리들을 지금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들이 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링크를 다 차단하는 그런 검열 작업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그 문제를 바로잡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검열은 도가 지나친 것이다. 어차피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뭐 진실이다 아니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용자들로 하여금 아예 보지 못하게 차단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플랫폼이 좀 지나치게 행동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종의 폭력인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문제시해서 그 당시에 바로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 수만 명의 계정을 갖다가 다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일을 저질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았던 이 문제, 헌터 바이든의 문제, 이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해니티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내용, 그 FBI가 현재 지금 확보하고 있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안에 있는 컨텐츠들, 그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고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경악할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Soul of the nation.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정신, 국가 정신이 큰 충격을 받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통을 통해서, 소식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그것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되겠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분명히 탄핵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또 아느냐? 수정헌법 25조가 발동이 될지 조 바이든에 대해서 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사태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헌터 바이든 사태 때문에 대통령직을 오래 끌어가지 못할 문제가 있다. 탄핵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2022년이 돼서 만약에 이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리고 상원에서도 이 머저리티를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충분히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참 혼탁스러운 상황이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며칠 안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어떤 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방향성들은 좀 잡혀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야기됩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 브리핑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발표하기 전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텍사스의 알라모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다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국경 장벽을 쌓은 것에 대한 이 본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걸 없애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애착, 그것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 장벽을 쌓게 됐던 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장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경 장벽 앞에서 그래서 연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대통령직을 앞으로 4년 동안 더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까지 본인이 4년 동안 해왔던 것이 모함당하고 사람들한테 폄하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는 곤란하겠다. 오히려 지난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가 해왔던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업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겠다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됩니다. 텍사스가 텍시티를 해서 연방으로부터 이탈하겠다라고 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기조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